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천간에 있어서 합과 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간에 이제 십천간이 있죠. 근데 천간은 이제 생극재화로 우리가 사주를 푸는데,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극을 하고 어떤 때 합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십천간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 십천간끼리 서로 어떤 때는 합을 하고 어떤 때는 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음양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양음해서 십천간이 5개는 양의 기운이고 5개는 음의 기운입니다. 우주는 음양이 항상 똑같아요. 어디 기우는 게 없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의 어떤 기운은 음양이 조화롭게 형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났을 때 합을 하고, 양과 양이 만나거나 음과 음이 만나면 서로 극을 하고 충을 합니다. 음양이 서로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합이죠.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만나면 합이 되고, 남남 여여 이렇게 만나면 서로가 밀치는 기운, 충하거나 극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죠.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합을 해서 또 자손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서로 같은 성끼리는 서로 견절하고 이제 극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6번째의 오행끼리 서로가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토랑 합을 하죠. 그래서 갑기, 합화, 토, 을경, 합화, 금, 병신, 합화, 수, 정임, 합화, 목, 무게, 합화, 화 해가지고 이렇게 천간합은 5개가 이렇게 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하고 기토가 합해서 토기운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을목하고 경금이 합해서 금기운으로 바뀌고, 병화랑 신금이 합해서 수기운으로 바뀌고, 정화랑 임수랑 합해서 목기운으로 바뀌고, 무토랑 개수가 합해서 화기운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천간합이 이루어지는데, 또한 이제 갑기 합화토는 또 중정지합이라고 하고, 을경합은 인의지합, 그 다음에 병신합은 위재지합, 정임합은 음일지합, 무게합은 무정지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기합은 중정지합이라고 해서 공명정대하고 사람이 그렇다 그렇게 보고, 을경합은 우리가 어질 인자했다 오를 의자 아닙니까? 인의지합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 공부할 때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사주를 다 공부하신 후에 필요한 서적 가지고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사주 감명할 때는 이 부분들은 크게 소용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갑기 합이 돼서 토기운으로 바뀌었다 하는 부분도 현재는 쓰질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자편 명리학에서는 일간 위주의 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제 오행이 변했다 하는 것은 자편 명리학 이전에 연번 일주, 연주를 기준으로 사주를 볼 때 저 오행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은 합하는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갑기 합화토가 아니라 갑기 합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목하고 기토가 합해서 꼼짝 못하고 되는 거죠. 그러면 합을 하면 다 좋으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좋은 기운끼리 서로 합을 해서 그 기운끼리 못 쓰면은 좋지 않죠. 그리고
나쁜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을 합해가지고 못 쓰게 하면 좋죠. 그래서 합이나 충은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 처음 배울 때는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전혀 다릅니다. 합과 충은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주에서 그 감명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사주를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 이렇게 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합다자 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영웅호걸이 아니라 일반 평시민이다. 왜냐하면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충은 깨서 부수려고 그러는데 합은 타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가 약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영웅호건들은 이제 난관이었을 때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합이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번째가 되는 기운끼리 천간합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5개 뭐 뻔히 알지 않습니까?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무게합, 정임합 이거 뭐 금방 여러분들이 그 외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제일 편합니다. 저거는 두 기운이 간목도 그렇고 기토도 그렇고 두 기운이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합을 했다는 거는 이 병신합일 경우에는 병화랑 신금이 묶여서 병화도 못 쓰고 신금도 못 쓰는 거죠. 합은 서로의 기운이 합해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에 비해서 충은 뭐냐? 충은 그러니까 합이 6번째면 충은 이제 7번째가 되는 오행하고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간목은 경금하고 충을 합니다. 양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갑경충, 을신충, 음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 다음에 병임충, 정계충, 그 다음에 무신충, 무갑충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7번째 되는 기운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기토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기을충, 경금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경병충, 신정충, 임술충, 계사충, 계기충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7번째 되는 기운하고 부딪히는 게 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7번째 부딪히는 살이다 해가지고 7살이라고 합니다. 7살. 그 7살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편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운은 나를 치고 들어오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사주 간명할 때 7살이 있으면은 그 7살부터 먼저 봐서 그 7살을 꼼짝 못하게 합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거를 제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7살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프거나 심지어 그 7살이 너무 왕성해야지 나를 공격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이 다음에 간명할 때 여러분들께서 7살이 있으면 7살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7살은 나를 공격해서 나를 해하고자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내가 다른 기운으로서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어떻게 그 7살을 막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간명할 때 여러 가지 그 오행이 있지만 7살하고 정관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관은 그 가장 귀한 겁니다. 내가 올바르고 바르고 그 다음에 내가 벼슬을 할 수도 있고 옛날에 이제 관을 제일 중요시했으니까 그래서 공명정대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이 닫히면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내 멋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치면 상관 견관해가지고 상관경관 유야백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가지 뭐 해로운 일이 발생된다. 마찬가지로
가장 귀한 게 관이라고 그러면 가장 흉한 게 칠살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칠살이 있다 그러면 칠살을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이제 사주의 어떤 간명의 1순위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일례로 만일에 이제 간목일주가 있다고 치면은요. 일간 간목이 경금이 있으면 이게 이제 나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나를 극하는 기운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이제 어떤 게 있으면 좋으냐면 칠살은 어차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을목이 들어와서 아까 그 얘기했듯이 을경합을 하면은 칠살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을경합 대신에 이 경금이 있을 때 병화가 있어가지고 병화가 이 식신이 제살에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살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하거나 그 다음에 합을 하거나 이런 기운이 있는 사주가 좋은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 합을 하는 경우는 6번째 기운하고 합을 하고 7번째 기운하고는 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칠살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살이라는 거는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제일 흉한 기운이죠. 그래서 이 칠살을 또 우리가 편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편관, 칠살, 편관, 그냥 칠살, 살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주 간명할 때 그냥 살이라고 해가지고 간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충하는 부분을 한번 그 예제를 들어가지고 그 간단하게 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이제 그 십신을 배우고 십성을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토생금 해가지고 요게 이제 월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정인격이다 이렇게 그 뭐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 이제 배울 텐데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여기 합에서 바로 이렇게 정임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합이 되는 거거든요. 정임합을 하면은 정임합을 하고 임수가 또 하나 남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화극금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정관이 되는 거죠. 정관이면 나한테 가장 좋은 건데 옆에서 수기운이 와서 내 가장 귀한 정관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이 되는 게 이거는 안 좋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관이라는 거는 내 지위, 명예, 그 다음에 직업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견이 되죠. 비견은 뭡니까? 내 주위 동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동료를 위해서 내 직업이 뺏겼다. 라이벌한테 내가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자한테 관은 남자가 돼요. 남편.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 남편을 뺏겼다.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남자하고 해로하기가 쉽지 않겠죠. 한번 이혼을 하고 다시
또 남편이 생겨도 여기 또 해가지고 정화가 만약에 문에서 또 들어오면 또 저기 하죠. 이런 사람은 남편운이 상당히 없는 겁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운이 없고 또 하나 남자한테 관한 자식이 돼요. 그러면 자식도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자식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자식이 생겨도 자식하고 인연이 좀 멀 수도 있고 자식의 변고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합은 상당히 나쁜 합이죠. 가장 좋은 것을 합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이 나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런 사주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이런 거 같으면은 이제 목생화 해가지고 내가 인이 되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학문이나 부모 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인이고, 화생토해서 내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식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상관격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용신이 이게 1이 되고 여기 2가 되는 부분이 이용신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1, 2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간에서는 목극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식신격이 되는데, 인이 와가지고 식신을 극을 할 경우, 이게 이제 나중에 사주할 때 이제 배울 텐데, 천간에서 이렇게 극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생화 해가지고 목생화 화생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목극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 목이 토 기운을 극할 경우에 내 하는 일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 오행도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 보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 생하는 작용과 그 다음에 극하는 작용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목기운은 토를 극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목극토. 그래서 무슨 기운이 무슨 기운을 극하고 무슨 기운이 무슨 기운을 생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생금, 여긴 같은 토기운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오행이 서로가 생하는 거, 그 다음에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극하는 부분, 사주 이 팔자를 푸는 방법은 극하느냐, 생하느냐, 충하느냐, 합하느냐, 결국 그거를 제대로 보고 그대로 감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어떤 기운이 어떤 기운을 극하고 어떤 기운이 어떤 기운을 합하고 어떤 기운이 어떤 기운을 통과시키고,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뜻하는 게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 배우는 십성을 배우면 되고, 육친을 배우면 가족관계도 나오고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그 이전에 목기운은 토기운을 극하고 목기운은 화기운을 생한다, 그 다음에 토기운은 금기운을 생한다는 이러한 오행상의 상생, 상극,
하는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시면은 사주 푸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십성은 배우면 되고 육친도 배우면 됩니다. 그 논리만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물론 천간 합과 충을 배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오행의 상생, 상극, 그 다음에 충, 합. 결국 사주는 생극, 재화, 생하고 극하고 그 다음에 재하고 합하고 그 다음에 형충, 회합, 지지는 그 논리대로 푸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원리만, 그 논리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은 이 사주풀이 감명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간의 합과 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지지는 이제 천간보다는 조금 더 몇 가지가 더 공부할 게 있어요. 그래서 지지의 형충 회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십성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좀 재미있는 사주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